명도까지 지금 다 하셨단 말이에요? 네. 선생님이 처음에 배울 때 생각이랑 지금이랑 좀 달라지신 게 있나요?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헛된 꿈을 좀 많이 꿨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월세를 놓다가도 집이 또 상황이 되면 뭐 2, 3천만 원 남기고 또 매매도 해볼까? 막 혼자만의 이제 상상을, 왜냐면 좋은 사례를 유튜브에서 많이 보여주니까 그렇죠. 그거에 날 안 돼 이렇게 뭐 실행을 하면 다 되는데, 실행을 한다고 막상 다 되지는 않더라고. 그렇죠. 근데 이걸 한 번에 무조건 잘 되는 사례처럼 막 2, 3천 벌고 그리고 월 수익도 뭐 원하는 대로 받아서 5, 60 남기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. 한 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고, 그냥 제가 투자한 돈을 뭐 그렇다고 제가 막 몇 천을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네. 투자 범위 내에서 수익률 어느 정도 감안하고, 또 회수가 되면 제가 생각보다 이게 무직자를 하더라도 카드 사용을 제가 계속 선생님한테 걱정하니까 선생님이 카드 사용 한 2천만 원 쓰면 네. 그래도 한 뭐 연봉 4천 정도 해서 네. 괜찮을 거다 했는데, 그래도 이게 불안하잖아요. 저는 그렇죠. 이게 와서 선생님은 된다 하지만 선생님하고 네. 입장은 저 또 다르니까. 근데 이번에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4천 한 몇십만 원이 이제 연봉으로 책정이 됐고, 제가 딱 2천만 원 썼더라고 작년에. 평상시에 솔직히 많이 쓰다가 네. 작년에는 이제 좀 알뜰하게 쓴다고 해서 줄였어요. 우리 현금 사용하고. 그랬더니 오히려 근데 4천만 원 좀 넘으니까 제가 진짜 한 3억 정도, DSR이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대출 뭐 1억이 안 되니까 받아도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2억이 더 추가로 가능하지만 또 두 번째 집은 또 이제 1주택자가 되니까 네.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한 채나 두 채는 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. 두 채도 가능하고, 네네. 이제 두 채에서 만약에 뭔가 걸리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매매 사업자로 네네. 또 낼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항상 제가 그때도 뭐 선생님한테 막 무슨 질문을 하다가도 이거는 정말 내가 낙찰을 하고 두세 개를 하고 나서 걱정할 질문을 막 미리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네,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밟고, 제가 또 이제 이거 월세까지 받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지. 지금 그렇죠. 어쨌든 지금 이제 걱정할 게 인테리어도 지금 솔직히 조금 막막하긴 하거든요. 생각보다 이게 안 좋아서. 근데 이것도 또 다 끝내고 나면 이제 매매를 이제 좀 이제 임대를 걱정하겠죠. 또 부동산을 어떻게 올릴까, 또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, 그럼 세금 걱정 먼저 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세금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죠. 그런 거예요. 너무 먼 걱정을 처음부터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내가 10채가 넘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에서 뭔가 또 불이익을 받지 않나. 근데 10채 되고 나면 또 방법이 또 나와요. 거기 채수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그러면 기회가 또 보이더라고요. 취득세가 막 12%씩 나왔잖아요. 내가 생각지 못하게 또 기회가 거기서 또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. 네, 이제 집값이 저렴해진다든가.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투자로 많이 버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주식에서 잘 벌렸는데 혹시 경매를 하는 이유? 주식으로 번 것만 말씀을 드렸나 보다. 제가 또 그래? 잃은 것도 있고, 근데 어쨌든 결론은 벌었죠. 네. 그래서 벌어서 솔직히 제가 제 이제 명의로는 아니고 이제 다른 가족 명의로 또 집도 하나 이제 마련을 실거주로 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, 3년 주식이 또 안 좋았잖아요, 지금. 제가 한참 이제 좋을 때 벌고 2, 3년 동안 어쨌든 조금 물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나니까, 근데 집값은 어쨌든 올라 있는 상태고 네. 주식은 그냥 뭐 이자도 없이 그냥 물려만 있으니까 뭐 언젠간 뭐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조금 주식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 느껴진 거예요. 아예 배당주를 투자해서 뭐 이제 진짜 월세 개념처럼 뭐 따박따박 받는다면 모를까. 근데 배당주도 아시다시피 진짜 많이 금액대가 돼야지 그렇죠.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 월세 수준이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주식만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. 그리고 점점 이제 주식은 국내는 조금 힘들기도 하고 해서 머리를 막 썼어요. 이거 있는 자금으로 다시 주식을 해야 되나? 근데 그 3, 4천을 한다고 주식으로 막 그렇죠. 제가 월세를 막 3, 40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, 월세처럼 막 3, 40만 원은 배당주는 안 되는 거서, 그래서 경매를 이제 알게만 했고, 제가 뭐 굳이 학원 막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들을 생각은 없었어요. 책으로도 보고 뭐 유튜브만 봤는데, 이게 궁금할 때마다 물어볼 데가 없고 일반 뭐 네이버 카페에다 글 남기면 지식인 아닌 사람이 조금 다른 정보 막 남겨주고 오히려 혼선을 주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. 경험자한테 멘토 그냥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, 그냥 제가 지금은 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, 경매는 어쨌든 제가 소소하게 버는데 그게 다 모이면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기본 베이스는 그게 맞는데 거기서도 잭팟이 터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또 잭팟이 터지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현금 이제 어쨌든 흐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서, 그러다 보니까
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분산 투자? 갑자기 뭐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선에서 가장 요즘 분들이 그냥 소액이다 하면 이제 3, 4천 정도로 뭐 투자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진짜 있는 사람 분들은 뭐 몇 억을 한대지만 가능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했는데 솔직히 3, 4천 원 투자해서 나중에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빠지 터지면 그게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몇십억이 될 수 있는 그 기본 마련이 되니까 그냥 저는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제 집이 생기면 네.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다른 뭐 꼭 빌라가 아니더라도 그쵸.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. 솔직히 다른 데도 뭐 보니까 경매 주변에도 보니까 옛날에 학원 다녔는데 그거 힘들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본인이 한 번도 낙찰이 안 됐어. 네. 그냥 어떻게 보면 학원 전기세만 내준 거야.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아 그냥 실행을 해야 되겠다. 그냥 실천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되게 조금 무대포로 했는데 또 이렇게 낙찰이 되고 나중에 이제 월세 놓고 또 월세를 이제 받으면 뭐 당장 그 돈 가지고 뭐 제가 뭐 인생이 바뀌진 않겠지만 네.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. 느낌은 좀 달라질 거예요. 네. 갑자기 제가 뭘 한다고 갑자기 누가 3, 40만 원을 주진 않잖아요. 그것도 아니 한두 번은 줄 수 있겠죠. 네. 근데 이거 매번 꾸준히 이렇게 받는 게 다를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뭐 주식해서 갑자기 뭐 급등주를 해서 몇십만 원 버는 거랑은 개념이 아예 다를 것 같아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 단위로 좀 받으시면 우선적으로 그러면 밀릴 걱정도 없고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조금 더 두고 세입자를 좀 잘 맞추시면 이거는 아마 그냥 월세 체크만 하시면 될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 있어요. 수리를 너무 휘황찬란하게 저는 못 하거든요. 왜냐면 딱 수익률이 나와버리잖아요.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딱 한정적이란 말이에요. 거기서 그래도 제 나름 최선을 다하니까 그걸 세입자들이 알아주는 것도 있죠. 그러면서 월세를 꼬박꼬박 붙여주시면 전화 올 일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. 그럼 나는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투자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좋더라고요. 제 수업에서 빌라만 얘기했지만 어차피 방식은 똑같잖아요. 여기서 수리하는 거 노하우 배우셔서 아파트로 이제 가시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아파트 가면 또 저는 거기서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경쟁을 하는 게 저는 낫겠다 싶어서 빌라만 투자했던 거거든요. 아파트는 제가 모의 투자만 해봤거든요. 근데 절대 그 금액을 상상도 못한 금액으로 다 낙찰이 돼서 제가 어쨌든 좋아 보이는 건 남들도 좋아 보이겠지만 와 그 정도까지는 정말 아닌데 하는 금액이 되니까 오히려 아쉬운 게 없고 가능성이라는 게 너무 없으니까 제가 아직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말고 또 거기 안에서 또 보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보는 눈은 없는 것 같아요. 꼭 빌라에서 월세만 무조건 받는다기보다 저희는 이 다음 개발 계획이 됐을 때 저희는 그걸 원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네. 계속 보고 네. 가독 이제 경매로 이제 하면은 오히려 안 좋다는 요즘에 글 많잖아요. 요즘은 이제 경매도 이제 막상 낙찰돼도 힘들다. 그러니까 계속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양쪽을 보면서 어쩔 때는 제가 너무 이제 막 잘 되신 분들처럼 저도 잘 돼서 막 금방 모으면 1억 모으고 10억 모으고 막 다 될 것 같은데 계속 제가 이거 낙찰되기 전까지는 이거 못하겠다. 계속 임장하고 뭐하고 너무 시간을 보냈는데 막상 낙찰은 잘 안 되고 이거 되게 분명 그 사람들 되게 쉽게 잘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어렵고 험난하고 막 모르는 집에 문 두드리는 것도 무섭고 막 했는데 제가 막상 또 이제 부정적인 글 보고선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. 괜히 하지 말까? 지금 요즘 같이 대출도 힘들 때 괜히 받아서 또 골치되는 거 아닐까? 막 그러다가 일단은 이게 제가 수업을 받고 나서 느낀 거는 선생님 이미 이제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. 네.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해서 그냥 일단은 제가 하나를 해보자. 그렇다고 뭐 제가 어려운 막 말도 안 되는 물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죠. 안정되고 명도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걸로 해서 또 이렇게 진행했는데 역시나 실행을 해보니까 그래도 할만 이제 낙찰되고 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. 선생님한테도 이제 여쭤보면서도 네. 도움을 받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닥치니까 맞아요. 막 하게 되고 제가 막 대출 서류도 필요한 것도 이제 막 처음에는 막 힘들 것 같은데도 다 찾게 되고 시간 내서 또 가서 또 대출 다 쓰고 일이 막상 닥치니까 또 다 하게 되더라고. 막상 하기 전까지는 또 교육 받으니까 선생님이 어느 정도 다 좀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. 이런 학원을 다니고 교육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다 뭐 어디 가라고 알려주는 건가? 같이 뭐 임장도 다 다녀주는 건가? 약간 그런 좀 의지를 하려고 하긴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선생님이 해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은 금액도 선생님이 정해줄 수도 없는 거고 네. 그 제 상황이 다 달라서 이게 어느 정도 기본 틀만 잡아주시고 이제 결론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렇죠. 왜냐하면 제가 다 해드리잖아요. 그럼 다음에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선생님한테 이거 어때요? 이거 되게 여쭤봤을 때 선생님이 낙찰을 위한 네. 지금 물건밖에는 안
안 보인다고. 왜냐면 저는 그때 약간 낙찰을 좀 받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 무리하게 금액도 좀 올려서 쓰고 이거 예상 금액을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봤을 때 이거는 낙찰을 위한 금액이지 실제로 이득도 없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해서 처음에는 근데 저는 솔직히 교육을 안 받거나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조언을 안 받았으면 또 무작정 낙찰을 받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.